격분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 손흥민과 대면하려 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아침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소동으로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 위치한 해리슨 스트리트 카페에 들른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곳은 커피 향이 진하고 단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곳이었다. 1시간쯤 앉아 있어도 떠날 기색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부나 권력의 과시는 없는 그런 장소였다. 손흥민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정치적 논쟁이 배경에서 웅웅거리지 않고 신선한 커피 냄새와 아침의 낮은 대화 소리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늘 앉던 창가 테이블을 골라 핸드폰을 반쯤 읽은 신문 옆에 내려놓았다. 밖에는 아침 비로 반짝이는 보도블록 위를 몇몇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코트를 여미며 지나가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늘 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플란넬 재킷을 입은 노인이 커피에 설탕을 적고 있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흔들며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다.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아침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바리스타는 피곤하지만 친절한 얼굴로 카운터에 기대어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흥민은 커피잔을 들어 첫 모금을 음미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조금 쓰고 조금 뜨거웠지만 그 의식적인 순간이 그를 멈추게 하고 잠시 평온을 느끼게 했다. 아주 잠깐. 그는 축구 스타도 공인도 아닌 그저 하루를 시작하려는 평범한 손님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쉬운 법이다. 문이 필요 이상으로 세게 열리며 몇몇 사람들의 고개가 본능적으로 돌아갔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불안한 기운으로 카페를 훑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종이를 칼로 자르듯 방 안의 조용한 분위기를 갈랐다. 손흥민은 즉시 그를 알아챘다. 남자는 날씨에 맞지 않는 얇은 재킷과 다른 부츠를 신고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주먹을 쥘지 말지 갈등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었다. 날카롭고 흔들림 없이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든 그것은 문을 밀고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끓어오르고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다. 축구 경기장에서, 팬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일상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을 곳을 찾는 모습이었다. 카페 안에서 플란넬을 입은 노인은 커피를 젓던 손을 멈췄고 엄마의 유모차 흔들기가 느려졌다. 샌드위치를 먹던 노동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방 안 공기가 변했다. 완연한 긴장감은 아니었지만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없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폭풍이 몰아친 듯했지만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남자의 부츠가 나무 바닥을 쿵쿵 울리며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고 얼굴은 너무 오래 참아온 말을 이제야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카페는 원래 시끄럽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숨을 죽인 듯했다. 손흥민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그는 화난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 미팅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 어떤 사람들은 답을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들어주기를 바랐으며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했다. 남자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는 젊지 않았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의 주름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이 그를 지치게 한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턱이 굳어졌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커피 머신의 낮은 소음마저 잠재울 만큼 무게가 있었다. 여기 앉아서 우리 중 하나인 척하는 네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손흥민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변하거나 좁아지지 않았다. 그저 남자를 바라보며 더 말하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면도하지 않은 얼굴을 손으로 문지른 뒤 고개를 저었다. 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힘든 삶을 안다고 큰소리치지만 지금 너는 힘들지 않지, 안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날것의 감정이 묻어났다. 몇 자리 떨어진 젊은 엄마는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손잡이를 꽉 쥐었다. 노동자들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는 것을 멈췄다. 바리스타는 카운터에 한 손을 얹고 손흥민과 남자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개입해야 하는지 몰랐다.
손흥민은 의자를 살짝 뒤로 밀며 표정을 읽기 어렵게 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척하지 마. 이게 친근한 대화인 척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가 더 커지며 카페 벽을 밀어냈다. 널 지켜봤어. 너에 대해 읽었어. 너는 우리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떠났어. 돈을 벌었고 멋진 직업을 얻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마치 여전히 우리 삶을 이해하는 척하고 있잖아. 하지만 너는 이해하지 못해. 더 이상은 아니야. 그의 말은 방 안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누구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게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대부분의 공인처럼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호기심인지 이런 순간에 흔치 않은 인내심인지 모를 태도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너도 계산대에서 빵 한 덩이 살 돈이 될까 동전을 세워본 적 있어?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하루 2번 일해본 적 있어? 내 고양이 말라가는 걸 보고 그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마법의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반박할 수도 있었다. 자신도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고 겨우 연명했던 가정의 아이였음을 상기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말을 공중에 띄워놓았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을 진짜로 듣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카페는 여전히 남자의 말에 무게를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손흥민과 낯선 남자 사이를 오가며 눈을 돌렸다. 어떤 이들은 그가 반박하기를, 다른 이들은 직원이 끼어들어 상황을 진정시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짜증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나 굴복이 아닌 인정의 표시였다.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정말로 이해해요. 남자는 다른 반응, 논쟁, 무시, 혹은 거만함을 기대한 듯 움찔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반응을 주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다. 마치 두 사람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당신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손흥민이 말을 이었다. 저는 떠났어요. 돈을 벌었고 제가 당신 머릿속을 정확히 안다고 여기 앉아서 프리랜도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는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정말 듣고 싶어요. 카페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다. 공인에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은 흔할 수 있지만 그를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초대하는 건 달랐다. 남자는 망설였다.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기며 주머니 속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몸은 긴장돼 있었지만 눈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앉아서 말하는 게 나을지도. 또 한 번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거의 마지못해 남자가 의자를 끌어내 앉았다. 자세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어깨는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된 듯했지만 그는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테이블에 팔을 얹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입을 손으로 문지른 뒤 대답했다. 나단. 손흥민이 이름을 대내며 마음에 새기는 듯했다. 알겠어요. 그럼 나단.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말해줘요. 나단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너도 이미 알잖아. 어쩌면. 손흥민이 인정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도. 또 한 번 긴 침묵이 이어졌다. 카페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변했다. 이건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다. 다음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지 모르는 순간이었다. 나단이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누가 내 앞에서 내 인생 전체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네가 한 모든 노력과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세상이 이미 누가 이기고 누가 뒤처질지 결정해버렸다고 말해본 적 있어?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나단의 턱이 움찔했다.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안다고? 손흥민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표정이 읽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말했다. 내가 그걸 잊었다고 행동하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나단은 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숨을 내뱉었다. 그래.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카페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듣고 있었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랐다. 적대감이 조금씩 깨져나갔다. 하지만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 안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멈췄던 대화들이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소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조용한 회의적인 태도로, 바리스타는 카운터를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닦으며 손흥민과 나단이 앉은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나단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턱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의 불꽃은 조금 잦아들었다. 그는 저항이나 매끄러운 말솜씨를 예상했지.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마치 방금 자신에게 소리 지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지 않은 것처럼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말해줘요.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단은 코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가 질문을 되풀이했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봐. 이 동네를 봐. 손흥민은 그 순간뿐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봤다는 듯이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이곳은 그가 어렸을 때와는 달랐다. 한때 가정을 지탱하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번성했던 동네는 쇠락했다.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전망은 얇았고 희망은 귀한 자원이었다. 나단은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난 22년 동안 철강 공장에서 일했어. 22년. 그러더니 문을 닫고 모든 걸 해외로 옮겼지. 내 연금, 건강보험, 자존심까지 다 가져가고 유감입니다라는 이메일 몇 통만 남겼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지만 이번에는 손흥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향한 것이었다. 근처에 앉은 몇몇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어떤 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음료만 바라봤다. 그들도 철강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각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끼어들지 않았다.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나단의 말의 무게가 가라앉도록 내버려뒀다. 나단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장 나쁜 게 뭔지 알아? 그냥 일자리 문제가 아니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웃들이 집을 잃는 걸 보고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갑자기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걸 보고 TV를 켜면 부자 정치인이 코딩을 배우라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거야. 그게 진짜 선택지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손흥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나단의 시선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침묵을 잠시 두었다가 말했다. 네가 화나는 걸 비난하지 않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어. 하지만 나단, 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게 아니야. 나도 여기서 왔어. 나단은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래. 그런데 왜 네가 성공하고 나면 우리를 잊는 것처럼 느껴지지? 손흥민은 움찔하지 않았다. 공정한 질문이야.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싸움을 엿듣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있었다. 나단의 질문은 수년간의 좌절과 배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원망으로 무거웠다. 한때 무의식적인 관객이었던 카페는 이제 몰입해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강남 들어봤어? 나단이 인상을 찌푸렸다. 당연하지.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내가 자랐어. 엄마가 중독에 빠지는 걸 봤고 조부모님이 몇 푼 안 되는 돈과 기도로 모든 걸 지키려 애쓰는 걸 봤어. 같이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봤어. 나도 살았어. 나단.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지 않고 그저 진실이었다. 나단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더 복잡한 감정, 인식이었다. 손흥민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난 빠져나갔어. 하지만 잊지 않았어. 절대 잊을 수 없었어. 어떻게 너를 만든 곳을 잊겠어? 나단의 턱이 떨렸다.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렸다. 그럼 왜 다들 잊는 것처럼 느껴지지?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듣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떠나는 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그가 물었다. 아무리 연결을 유지하려 해도 사람들은 항상 널 떠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는 나단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어쩌면 네가 그렇게 느낄 만도 해.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을지도. 이 동네와 떠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더 싸웠어야 했을지도. 나다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런던으로 돌아가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겠지. 안 그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난 게임을 하려고 축구를 시작한 게 아니야. 나다는 건조하게 웃었다. 그럼 넌 잘못된 분야에 있는 거야. 카페 안 몇몇이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나단을 바라보며 순간을 길게 느렸다. 나한테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 인정했다. 여기 앉아서 아는 척하지도 않을게. 하지만 이건 말해줄게. 내가 여기 온 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야. 설문조사나 분석가가 아니라 매일 이 현실을 사는 너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다는 머리를 손으로 쓸며 목덜미에서 손을 멈췄다.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난 공인을 믿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걸 비난하지 않아. 나다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삶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있어.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손흥민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있어. 나다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페는 여전히 듣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나다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지만 자세가 변했다. 더 이상 싸울 준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어깨가 조금 풀어졌다. 카페도 그와 함께 변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날씨나 주말 계획에 대한 평범한 아침 수다가 아니었다. 더 조용하고 더 사려 깊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진짜로 듣고 있었다. 나단도 같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좌절과 또 다른 감정이 반반 섞인 표정이었다. 여기 이렇게 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손흥민은 작게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이렇게 됐네요. 나단은 코웃음을 쳤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 들어올 때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손흥민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내려놓았다. 아마 이건 아니었겠지. 나다는 숨을 내쉬며 웃었다. 아니, 이건 아니야.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손흥민의 시선을 마주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어. 알아?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네가 정말 다르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지도 몰라. 손흥민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다는 고개를 저으며 입꼬리에 지친 미소가 살짝 걸렸다. 유쾌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넌 정말 귀찮은 놈이야. 알아? 손흥민은 짧게 웃었다. 그 말 들어봤어요. 나다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잠시 망설이며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결국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나 승인이 아니라 그저 인정이었다. 그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흥민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승리한 듯 보이지도 안도한 듯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피곤해 보였다. 문이 나단 뒤로 닫히자 카페는 숨을 내쉬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바리스타는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아침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플란네를 입은 노인은 손흥민을 길게 쳐다보며 커피 잔을 살짝 기울였다. 봤어?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유모차를 흔들던 젊은 엄마는 손흥민을 사려 깊게 한번 쳐다보고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두 건설 노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명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방금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손흥민은 커피를 집어 한 모금 마시고 그 순간을 가라앉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한 사람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분열을 고칠 수 없는 문제처럼 이야기한다. 마치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서 만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반대편에 갇힌 것처럼.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그보다 단순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듣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대화, 불편하게 만드는 대화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사람을 그들의 신념이나 고난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대화에서, 그리고 어쩌면 작은 동네 카페에서 적이 되어야 했던 두 남자가 잠시나마 서로에게 인간이 되는 그런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대화가 정말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잊지 마세요.